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먼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이제 맥스트가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맥스트가 이제 신규 상장한다, 메타버스의 수혜주로 알려진 이 맥스트가 신규 상장을 한다. 자, 이런 또 이슈가 있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했었죠. 자,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이렇게 꼭대기에서 이렇게 막 올라갈 때 꼭대기에서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 자,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그래서 돌파 매매 잡을 때가 있고, 많이 급등을 했을 때는 이 꼭대기에서는 신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수한 것을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이것을 항상 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알체라는 물론 제가 이제 이 4만 원 돌파 전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에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을 한 다음에 조정받고 한 번 더 오르게 됩니다. 2차 시세가 났는데 1차 시세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충분한 조정이 거쳐야 되는 것이고, 2차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진짜로 매도의 시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알차라 같은 경우는 특히 오늘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보다도 이 하락률이 더 심했어요. 알체라가 나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다 팔아먹기 위한 얘기입니다. 자, 세력들이 주가를 매도하고 나서 내리려면은 명분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모든 인터넷이나 뉴스 등에서 알체라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이제 와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가를 내린다는 것은 이 세력들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세력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은요, 항상 기대감이 있어야 상승을 한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고, 이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시세가 막 붙기 시작을 했을 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또 한 차례 오른 종목은 충분한 조정을 거쳐서 악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정고점을 또 돌파할 때 2차 시세가 나는, 자, 이런 자리에서 또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속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맥스트가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같이 올랐던 것인데, 자, 그래서 오늘 맥스트는 성공적으로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다 소멸되고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대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죠. 조정 이후에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자,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이대로 끝나는 테마는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테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간 이 옵티시스, 자, 이제 또 신고가를 자 오늘 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보세요. 상한가 치고 한번 오른 다음에 충분한 조정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기는 것을, 옆으로 횡보하는 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거래량이 쭉 하고 없어져죠.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뿅 하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무렵이 되면은 또 한번 큰 시세가 나고 또 옆으로 또 횡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이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또 한번 상한가를 내면서 급등을 시키죠. 자, 이렇게 시세가 한 번씩 나면 다시 한번 또 주가는 조정을 보여서 조정 이후에 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또 정고점 부분까지 거래량은 줄어 있는데 슬금슬금 오르게 되면은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왜냐?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신선한 테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있던 테마가 아니고, 이 메타버스라는 말조차도 이 올해 처음 나온 말이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테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순환매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자,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7월달 들어서 아주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는 이 11선을 이제 이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 반등, 자, 뭐 21선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서 단기 반등 정도로만 우리가 또 공략을 할 수 있고요. 단타를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던 것은 마지막에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불꽃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걸로 일단은 끝났다. 단기 고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리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양봉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등 정도로만 우리는 공략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만약에 한다면 바로 이제 21선까지 한번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악재 없이 내려와야 돼요. 알차라처럼 악재가 터져가지고선 일부러 저렇게 미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단기 반등이 또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급등했던 종목들 자리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반등해서 이제 21선에서 단기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진엑스텍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21선이 이제 가다가 이제 꺾였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꺾여서 이제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역별로 이제 단기 역별로 내려옵니다. 자, 근데 주가가 이 10,000원을 깨지 않고 뭐 장중에 살짝 깰 수는 있겠지만 10,000원 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양음양 형태나 아니면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 21선을 이렇게 살짝 올라탈 때 이럴 때가 또 한번 매수 찬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한번 급등력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줄줄줄 떨어진다 그러면은 잡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정 구간에서 지지를 하느냐, 지지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재료나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전일,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이틀 동안 청약이 마감이 됩니다. 카카오뱅크 청약이 이제 확정이 되고 8월 6일 날 상장을 하게 되니까 자, 이런 예스24라든지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 재료가 이제 일단 다 노출이 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일부터 이제 다 팔기 시작을 해서 오늘도 이렇게 자, 쭉 하고 이제 주가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스24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재료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물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라 그래서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닙니다. 항상 세력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놔야 또 한번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스24도 꼭대기에서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8월 달에 카카오뱅크와 더불어서 또 상장하는 업체들이 있죠. 크래프톤. 자, 크래프톤이 8월 달에 상장을 하면서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주 아이비 투자가 있고요. 자, 아주 아이비 투자도 아직 지금 요 7,000원대 요 21선 위로 이제 싹 올라선 다음에 자, 21선 위에서 안 깨고 지금 딱 하고 버티고 있죠. 7,000원에서 한 7,300원대 요 부근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딱 보기에도 살짝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살짝 올랐다 내렸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21선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에 21선이 요거를 지지하고 있는 게 깨지면 그럼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는 만약에 샀다가 자, 이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 안 갈 가능성이 있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아주 아이비 투자가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물론 다른 이슈로 또 엮여가지고선 또 나중에라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키고 있는 것을 깬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주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매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아이비 투자는 어떻게 해요? 크래프톤 관련주로 카카오뱅크 상장이 끝났으니까 다음번 상장하는 회사의 또 관련주로 또 한번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비 투자 또 대성창투가 있죠. 자, 이 대성창투도 오늘 조금 올랐어요.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꼬리를 달고 자, 요렇게 해서 5,000원 위로 딱 하고서 이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해요? 5,000원. 자, 이날도 이제 5,000원 넘어갔다가 이제 더 종가상으로는 4,700원에 끝나고. 자, 5,000원까지만 오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내리고 올랐다가 또 내리고. 자, 이렇게 계속했죠. 자, 요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4,000원 또 유지를 해요. 4,000원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과 4,000원 사이를 박스권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5,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데 그냥 재료도 없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이 재료를 앞두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 대성창투도 아직 급등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최근에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된 종목들 이후에 이 차기 종목들, 카카오뱅크 이후에 계속해서 상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자리가 오면 급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대성창투,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중심선 4,000원 부근, 자, 또 5,000원, 자, 요 지금에서 재료가 이제 슬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박스권 상단을 갖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돌파를 하기 위해 이 직전 타이밍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성창투도 자, 5,000원 넘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창투사들이 각각의 이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데에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져 있죠.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마켓컬리 또 리드북스, 자, 이러한 회사들의 지분에 참여를 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이슈가 날 적마다 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래에셋 벤처도 아주 차트상으로는 아주 이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까만 선이 이게 121선이에요. 이 121선을 딱 찍고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직 큰 거래량은 아닌데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제 찔끔찔끔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또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슬슬 이제 고점을 잡아가면서 단기 고점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또 이제 단타의 이 트레이딩의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래에셋도 아직 거래량이 터지거나 급등한 흔적이 없어요. 그죠? 자, 이제 박스권 이제 이 위로 9,000원대. 자, 요 지금 보면은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요. 9,000원대 전고점을 만들고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쫙 만들고 있습니다. 한 7,000원대 후반. 7,000원대 후반에서 9,000원대 요 부근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자, 이 부근을 슬슬 이제 돌파하기 시작을 했다. 물론 돌파를 좀 강하게 거래량이 좀 빵게 터졌으면 좋은데 자, 만약에 거래량이 터진다면 급등을 해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지받고 자, 슬금슬금 거래량 없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좋다. 자, 이후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앞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선 정책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이제 만나서 저녁에 또 치맥을 먹으면서 회동을 했다. 이게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관련주들이 이제 또 윤석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자, 먼저 이제 인맥 관련주도 움직이고 또 관련된 정책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갖다가 이제 쭉 받고 이제 처음에 1차적인 지지선을 이제 2,500원대.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심선 부근이 있고 61선 있고. 자, 이 정도까지 오면은 또 한번 뭐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자, 이 관련된 대선 주자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질질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 월요일 날 한 번 차례 오르고 자,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줬는데 자, 그런데 장중에 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하고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요.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상당히 지금 주가에 큰 작용을 한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주가가 또 질질 내려와요. 또 이렇게 올랐다가 말고. 그러면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21선까지 올랐다가 또 뺐다가 다 전일에도 21선까지 왔다가 오늘 21선을 돌파했으면 이후에는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 21선 위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날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오늘 21선 밑으로 이제 다시 빠졌어요. 자, 이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61선이 이제 밑에 짱짱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61선 이탈하지 않고 중심선 부근, 자, 이 부근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이 또 시간이 흐르겠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더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가 다가온다. 자, 이렇게 되면서 또 한번 입당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21선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내려오죠. 더 내려오게 되면서 이격을 줄이게 되니까 주가는 더 크게 밀리지 않고 이격을 줄이게 돼서 올라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입당이 확정되게 되면은 주가는 한 차례는 더 급등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입당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일단 또 재료는 소멸되기 때문에 또 주가는 또 조정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입당한 다음에는 경선이 또 있겠죠. 경선. 물론 이제 경선 이후에 들어갈지 경선 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경선 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경선을 거쳐가지고선 경선에서 나와서 경선에 1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 원탑으로 대선 주자로 뛰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특히 정책 관련주, 특히 이제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공약에 관련된 종목이 딱 선정이 돼요. 이러면서 그 종목이 아주 멋지게 그때부터 본격적인 또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자연과 환경은 반등은 나왔지만 시세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이제 또 한 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들이 계속 급등주라 그래가지고 뭐 매일매일 상한가 치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종목 별로 없습니다. 이 상한가 한 방이 나오기 위해서 또 급등이 한 방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주식은요,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많이 바닥을 기고 주가가 올라갈 준비를 많이 해놔야 바짝 올린 다음에 팔아먹는다. 즉 3일이라는 소리는 짧다는 거죠. 짧다. 그만큼 올라가는 시간은 짧다. 작업하는 시간은 길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우량주건 테마주건 원리는 같다. 이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NX입니다. 자, NX도 이제 주택공급 관련주죠. 자,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요 중심선 부분에 콕 찍고 오늘 또 NX도 멋지게 이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 자 전일에 이어서 오늘 반등이 나와주는데 다 이렇게 또 윗꼬리를 쭉 다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자 NX도 마찬가지로 아직 죽지 않았다. 자, 그렇지만은 아직은 연속되는 시세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21선 위로 좀 안착을 해줘야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NX는 정확하게 지금 2,800원대를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3,700원대 자 요 고점과 요 저점들 박스권 사이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박스권을 유지시키고 있다. 자, NX도 2,800원대를 계속해서 지지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동양도 있죠. 동양도 어때요? 자, 이제 비슷한 가격대를 다 최근에 자, 그 가격권에서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오늘도 이제 살짝 올라줬는데 뭐 크게 오른 거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양도 역시 어떻게 해요? 21선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21선까지 올라왔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21선이 내려와요. 요걸 이렇게 올라타서 있으면 거래량은 줄고요. 거래량은 이렇게 빵 터지지 않고 거래량은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21선 위로 이렇게 딱 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빵 친다.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저도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원엔 시스가 이렇게 중심선 부근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선 이렇게 딱 올라와요. 근데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시가가 높이 떴어요. 높이 떠서 자, 한 19% 정도의 윗꼬리를 만들고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쭉 내립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딱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 캔들이 팔아먹기 위한 캔들일까? 아니면은 개미를 꼬셔가지고 개미를 터는 캔들일까? 자, 요겁니다. 요것은 팔아먹기 위한 캔들이라고 본다면 다음번에 요렇게 저점을 깨지 않고 지지를 하게 되면은 정원엔시스는 또 한 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중간에 튀어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군가는 지금 물렸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지겹게 들고 있다가 아이고 올랐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고서 나갔거나 그러면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가라. 또 아침에 들어온 애들이 주가가 내리니까 손절을 했거나
자, 이렇게 해서 개미 물량을 여기서 거뒀다면 정원NC스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이 꼭대기가 4,000원대입니다. 4,000원대를 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은 요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나중에 요 3,000원대 초반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정원NC스도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총장 관련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또 여러분들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NC스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조정을 멋지게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번에야말로 정원NC스도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또 순환매를 하면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공략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